5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주장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전국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1년에서 22년쯤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원을 목표로 하되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공공부문의 민관 유착 비리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호기심.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주장을 거부하면서 세월호 전국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보조를 맞추듯 정의화 국회의장도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직권 결정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당청이 기습 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야권과 유가족이 강력 반발하면서 세월호 대치 전국은 더욱 가팔라지거나 장기화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가족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에 대해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유족과 이를 지지하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의 침몰 깨고 강경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꽉 막힌 전국을 야권과의 타협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여야의 재합의안을 여권이 양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것으로 더 이상 유족 측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야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해 전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당 내부에서 반대 입장이 굳어질 경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초이노믹스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벌어들이는 이익금을 쌓아놓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 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등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의 재정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최경환 노믹스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21년에서 22년쯤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전원을 목표로 하되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다음 달 열릴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라며 외형상 목표 시기를 정하되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여건 등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건에 의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SCM 공동 발표문에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명시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시 방법에 관한 것은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작권 전환이 2차례나 연기됐고 북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다시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돼야 전작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도 밝혀왔다.
그 시기는 대개 2021년에서 22년쯤으로 예상돼 왔다. 반면 미국 측은 목표 연도가 없는 계획은 있을 수 없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전력 증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환 시기를 못 박자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검찰이 공공부문의 민관 유착 비리를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 대보그룹 계열사의 횡령 및 금품 로비 정황, 한국정력공사의 납품 비리 흔적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보그룹과 그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을 압수수색했다. 대보그룹은 서원밸리 골프클럽과 대보건설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15곳, 주유소 13곳을 운영하는 대보유통 등 10여 개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다.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은 2002년 공기업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인수한 대보정보통신이다. 이 회사는 도로공사의 발주를 받아 통행료 징수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통합한 뒤 유지 및 관리해왔다. 검찰은 이 회사 자금이 빼돌려진 단서를 잡았으며 납품 과정에서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16일 K사 등 한전 납품업체들과 한전 및 자회사인 한전 KDN 전현직 간부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전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한전 KDN 간부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가 3, 4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전 또는 한전 KDN과 장기간 거래해온 납품업체들이 건넨 금품이 경영진에 상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전력 장비를 한전 KDN에 납품해온 K사 등에서 뭉칫돈이 자주 빠져나간 흔적이 포착됐고 한전 간부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받은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범학이 부릅니다. 이별 아닌 이별. 이제 떠나가는 그대 모습 뒤로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얘기는 흐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싫었어. 밤새워 얘기한
다시 찾을 거야.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 사랑한다는 흔한 말보다 더 진실함을 이해해.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맘은 무너진 내 안에서. 네, 다음은 정치민 기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접고 당무에 복귀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박 위원장은 17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 표명의 형태로 기자회견을 하고 최종 결심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박 위원장이 탈당은 안 된다는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 잔류를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박 위원장의 한 측근은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내 각 계파 수장을 비롯한 중진들이 탈당을 만류하고 한시적인 원내대표직 유지를 통한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주면서 탈당 결행 등의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관측된다. 또 원내대표단은 박 위원장 거취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박 위원장에게 회군을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비대위원장을 의원들이 추천하면 박 위원장이 임명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시적인 원내대표직 수행 여부에 대한 의원 전원의 입장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박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이 소수로 확인되면서 박 위원장 회군의 밑자락을 깔아줬다. 세계를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에서 20일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정 의장은 16일 정기회 의사 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6조는 의장이 회기 전체에 대한 의사 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전 전체 회의를 소집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독국회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불참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90여 개 민생법안을 26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수환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는 그 시점에 의장이 결정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 정기회중 국감 실시, 국감 대상기관 승인 등 3건은 여야 협의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9,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어진다. 다음 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23일에서 28일 대정부 질문, 3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감 준비와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16일 여의도에서는 당대표가 당내 대권 경쟁자에게 중책을 맡기는 여당과 중책을 맡은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나서 이를 만류하느라 법석을 떨었던 제1야당이 완벽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판을 키워가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물들도 갈수록 생채기가 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기 대권을 둘러싼 판이 벌써 깔린 듯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정했다. 현재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이자 새누리당의 간판인 김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원외 인사를 중앙 무대로 불러들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이대로 가면 정권 창출에 희망이 없다며 김 전 지사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밖으로 돌게 해서는 안 되고 당 내로 들어와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당대표의 탈당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초비상이 걸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대로 가면 정말 다음 총선도 대선도 끝장이라며 어떻게든 박영선 원내대표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영임 무산이 박 원내대표의 탈당 선로까지 이어지는 와중에 새정치연합은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당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의 참신한 리더로 주목을 받았던 박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기, 이에 대한 동료들의 거센 공격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40여일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 대선 후보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기도 한 문재인 의원은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판단으로 판을 정리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책임 소재를 놓고 박 위원장 쪽과 친노 진영은 신경전을 벌였다.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은 권력 앞에선 아무리 개인 차이가 나도 똘똘 뭉치는데 우리는 대화도 멸치로 만든다고 했다. 이철이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은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무덤이라며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메시아적 역할을 기대하며 박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이는 한편으론 그 뒤에 숨지 않은 것 아니었느냐. 모든 책임은 대표에게 미루면서 권한은 공유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마음도 시간도 주지 않으니 누가 이 당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미도의 또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그리워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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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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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들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찍고 개성 해주 청진 평양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개성의 주 청춘평양을 그리워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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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찍고 찍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에서 올해 신규 사원 채용 계획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한 기업 수가 확대한 기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다는 응답이 1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적다는 응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올해 대기업의 취업시장 사정이 지난해보다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나머지 52.9%는 지난해 채용 규모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올해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적다는 응답과 관련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31%로 매출액 101에서 200대 기업의 25.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신규 채용이 지난해보다 많다는 응답의 경우도 100대 기업이 101에서 200대 기업보다 적어서 매출액 최상위 기업이 신규 채용 확대에 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원인으로 해당 업종 경기 악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회사 내부 상황 악화, 국내의 경기 상황 악화의 순서였다.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감소 이유로 꼽은 기업의 비중은 6.1%에 그쳐 정년 연장이 젊은 층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과 출신과 지방대 출신의 취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대졸 신입 직원의 전공과 관련해 이공계 출신이 많다는 응답이 문과 출신이 많다는 응답보다 4배가량 많았다. 비수도권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쿼터제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쿼터제가 없다는 응답이 49.5%로 쿼터제가 있다는 응답 19.9%보다 훨씬 많았다. 응답 기업의 23.8%는 쿼터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에 비해서 불리했던 체크 신용카드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자 76만 명의 신용등급이 한두 단계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 신용평가 제도를 연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 시 체크카드 사용자의 사용 가점은 신용카드 가점의 6분의 1 수준이다.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불량률이 신용카드보다 높다는 이유다. 우량 사용자의 조건은 최근 3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 채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의 연말정산 혜택 확대로 체크카드 발급은 6월 말 기준 9,900만 장으로 신용카드를 앞질렀다. 또 일회성 현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하락 기준이 낮아지고 전액 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 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3개월간 월 10만 원 이상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 명 가운데 95만 명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 중 76만 명은 신용등급이 한두 단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회성 현금 서비스 이용자 111만 명 중에는 34만 명이 신용등급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담배세와 주민세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복지 안전 예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을 올리는 대신 고소득층으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로 통계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체코뿐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고 아이슬란드,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8% 이상이었고 일본도 5.4%로 한국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로 28개 국가 중 4위에 올랐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이며 일본과 미국은 각각 3.4%, 2.6%로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만큼 정부가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부터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세율을 더 올리는 대신에 주식 양도 차익 등 고소득층의 소득에 세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다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고소득층의 금융소득 등의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율도 소득세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진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리벽 사랑.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맺지 말지 저는 왜 죽어. 유리벽 사랑 내 의도를 잊을 수 있나.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타인의 사랑 내 의도를 잊을 수 있나.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오늘은 종일 하늘이 흐리겠고요.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는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때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 정도만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강원 영동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도 내일 낮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북도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전주 24도, 대구 25도, 대전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이 개면서 낮에는 다시 더워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까지는 대체로 흐려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은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열차의 좌석 구하식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열차 이용객이 오늘도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후 준비된 대부분의 열차에는 100석에서 200석 이상씩 자리가 남아 있고요. 이 중에 하행선 열차 중 호남선과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이 시간 현재 매진된 열차 없이 좌석 구하식이 모두 수월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전래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도 일부 열차를 제외하고는 자리 구하식이 편안합니다. 다만 이 중에 전래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용산역에서 오전에 출발한 열차 각각 한 편씩에, 그리고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은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배차된 일부 KTX 열차에는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전반적으로는 예밀이 낮습니다. 이 시간 현재 상행선 열차 중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가 다른 구간들보다는 조금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출발 가까이 한 춘천역에서 오전 11시에 운행하는 열차에 5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도 오후 5시 이전에 배차된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정도로 적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과 다음 달 4일에는 구로역에서 인천역 간을 운행하는 임시 전동열차가 운행을 합니다. 이 전동열차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개회식과 폐막식 행사에 맞춰서 구로역에서는 오후 3시와 4시 때, 그리고 인천역에서는 밤 10시 때 두 편의 열차가 이렇게 4편이 왕복으로 운행을 하니까요. 이 전동열차를 이용해서 이 행사에 보다 편리하게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개은숙입니다. 기다리는 여심.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아득하게 전해오네요. 사랑이 끝났을 때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 내 마음 서러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사랑이 끝났을 때 남겨진 이야기는 시들은 꽃잎처럼 흐르는 세월을 아쉬워하겠지. 내맘 서러울 땐 하늘을 봐요. 흐르는 구름 위에 마음 띄우며 내 곁에 와달라고 기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한국전력 직원이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은 돈 봉투를 살포한 한전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16일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김모 차장이 지난 2월 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온 주민 A씨에게 이장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은 봉투에서 200만 원을 자신 몫으로 빼낸 뒤 800만 원을 건네려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이장이 2차례나 돈을 요구해 주게 됐다며 돈은 시공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단은 지난 15일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이날 한전 대구 경북건설지사 사무실과 이모 전 지사장의 자택과 송전탑 건설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전은 지난 2일과 9일 이전 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청도군 각북면 3평 1, 2 주민 7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1,700만 원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전 지사장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500만 원은 이전 지사장의 통장에서 600만 원은 이전 지사장 부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 직원들은 경찰에서 직원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 위로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1,700만 원의 거액을 개인적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세계일보였습니다.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일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재조사하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3군사령부 군검찰은 16일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재판에서 시신에 대한 추가 감정을 신청했다. 군검찰은 정황상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감정을 요구했다. 음식물에 목이 막혀 질식사했다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고 국가수를 추가 감정기관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곧 국가수의 윤일병 시신 사진 등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한 부검 관련 기록들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병들에게 군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뒤 열린 첫 자리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병장 등 6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군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상해치사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혹행위를 해 결국 윤일병이 숨졌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병장 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윤일병을 60분 동안 건물대에 들어가게 하고 등 공소장 내용을 읽을 때는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재판 시작 직후엔 군 인권센터 회원 일부가 법정에 들어오려다 이름을 쓰고 들어가라는 참군사령부 측 요구에 맞서 공개 재판인데 왜 신상을 파악하려 하느냐고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져 20여 분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재학생 등을 상대로 10년 이상 불법 생체 시험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호 의원실은 2000년 이후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무단으로 학생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 시험이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창근 교수 등 한체대 교수 6명은 모두 218명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 등을 위한 생체 시험을 벌였다. 시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 등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 학점을 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김 교수에게 근생검 시술을 받은 한체대 A씨는 시술 후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호소했다며 시술 부작용으로 국가대표 꿈까지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씨 등의 근생검 결과를 토대로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 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저술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김 교수는 걷기 운동이 중년 여성 복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 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도 직접 시술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생체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모두 15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정 의원실은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생검 등 시술은 생리학 연구 과정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라며 국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생체 시험에 참여한 재학생들에게 고학점을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한체대 측은 현재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상지대 김문기 총장과 이사회에 동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 총장은 상지학원 이사장 시절인 1993년 부정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올해 8월 총장으로 선임됐다. 한 대학의 총장 선임을 두고 타 대학 학생회들이 연계해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21개 대학 총학생회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파괴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교육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김 전 이사장과 현 사태를 야기한 대학 이사회 전원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학비리 전력자의 대학 복귀는 상지대 학생만이 아닌 전국 대학생 모두의 일이라며 대학의 민주화와 사학의 공공성 보존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는 김 전 이사장 퇴출 후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다 2004년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됐다. 그러나 2007년 7월 대법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정이사 체제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 이후 2010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든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상지대 이사회에 복귀한 김 전 이사장 시절 재단 관계자들이 올해 7월 김 총장을 재단 이사로 불려들었다.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김 총장 퇴진 촉구와 함께 비리 전과가 있는 총장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인성을 배운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인성교육 과목 수강을 거부하고 있다. 21개 대학 총학생회는 교육부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수수방관에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지대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대학을 정상화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김 총장에게 직접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설득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원미연의 이별 여행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벽에 걸린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은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던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벽에 걸린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던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한 거야.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던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최근 저서 세계 질서에서
한국전쟁 때 미군이 평양 원산 라인에서 북진을 멈췄으면 중국이 개입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이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키신저는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 미군이 평양 원선에서 멈춘다면 중국은 당장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미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으로 인식하고 개입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 당시 중국의 대응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평양까지 내주자 명군이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했다. 키신저는 중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전쟁은 중국이 치욕의 세기를 끝내고 세계의 무대에서 일어선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했다며,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에 동의하는 만큼 양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5일, 찬반 양 진영은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영국 정치권은 여야 주요 3당 당수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하며 스코틀랜드의 영연방 잔류를 호소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닉 클레그 부총리, 에드 밀리밴드 대표는 이날 스코틀랜드 현지신문 1면에 발표한 합의문에서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코틀랜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스코틀랜드 석유사업 중심지인 에버딘에서 주민투표 전 마지막 유세를 갖고 독립은 시험적 별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이혼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그는 독립안 가결 시 파운드화 사용, 군사력 배치, 연금 분할 등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현실적 경고도 잊지 않았다. 앨릭스 세몬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캐머런 총리가 위기감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주민투표를 평생 한 번 있을 기회라며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통해 더욱 뚜렷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콜라 스터전 보수반도 견습공들을 만나 독립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찬성 투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영화 위험에 놓인 국가의료 서비스를 지키자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투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영국이 강하고 견고하며 연방 형태로 남아있는 게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며 독립의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독립이 가져올 경제적 대가는 놀랄 만큼 부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도 스코틀랜드 독립이 유럽연합의 안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분리독립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정도가 스코틀랜드 독립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산업 생산이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하향 조정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16일 신화망에 따르면 OECD는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중간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5월에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것이다. 또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7.3%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7.5%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7.4%, 2분기 성장률은 7.5%를 기록했다. OECD는 미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6%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내렸고 일본도 1.2%에서 0.9%로 낮췄다. OECD는 중국 경제는 현재 일부 조정 국면에 빠진 상태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바클레이스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7.4%에서 7.2%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영토 침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와 경제교류 활성화 협정을 비준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체제 선택을 방침을 밝히는 등 사실상 서방 국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동부지역 휴전협정 등으로 불안한 국가 안위를 친서방 정책으로 보호하겠다는 선택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와 유럽의회는 16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EU 간 협력협정을 동시에 비준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출석 의원 381명 가운데 355명의 찬성으로 협정 비준안을 승인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길로 들어섰고 누구도 EU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문을 폐쇄하려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도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회의장에서 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EU 협력협정을 비준했다. 발효 예정은 11월 1일이지만 러시아의 반발로 12일 EU,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협상에서 협정의 경제부문 조항 이행을 2015년 말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해 본격적 발효 시점은 2016년으로 늦춰질 예정이다. 협력협정이 발효하면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이 철폐되거나 축소돼 양측 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도 나토군의 편제를 도입, 서방의 군사 장비로 군대를 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의 무기와 군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 예브게니 페레비니스 공보실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지만 양측 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공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토 표준으로의 이행은 서방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자체 군수산업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윤미래의 떠나지마. 시계만 보고 있는 너 보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난 너 정말 너 하나뿐이야. 제발 떠나지마. 1분 2분 5분 10분 흐를 때마다 자꾸 내 가슴은 불안해져가. 차갑게 식어진 커피향 속에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마. 너를 사랑했던 날, 널 사랑했던 날 네 가슴 속에 가져가. 그대여 떠나지마. 다시 돌아온다고 너 돌아온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봐. 마지막 부탁이야.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면 뭐해. 자꾸 네 모습이 생각날 텐데 마치 영화 속의 그 장면처럼 내 눈물이 흘러내려. 네가 떠나고 또 내가 떠나고 불빛 속 음악도 떠나고 모두 부서져 버린다. 부서져 버린 사랑만 남아. 그대여 떠나지마. 너를
부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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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come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세월호 파행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전국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사 기소권을 갖는 건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세월호 특별법을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여야의 2차 합의하는 마지막 결단이며 마비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의 언급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켜야 하는 원칙에 맞다. 행정부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수사 기소권의 왜곡이나 남용을 막아야 한다. 특검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위가 수사 기소권을 갖겠다는 건 대통령의 지적대로 외부 세력의 정치적 의도일 의혹이 짙다.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야당이 다른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행정부 수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과 관련해 정치적 인신공격 사태가 벌어져 왔다. 최근 야당의 상임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연애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통령과 외부 측근의 밀회설은 말 그대로 낭설임이 밝혀졌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모독, 국가 위상의 추락, 외교관계의 악영향 같은 우려를 언급했다. 이는 피해자로서의 항변을 넘어 국가 원수로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이자 경고다. 대통령의 요청대로 국회는 신속히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직권으로 정했다. 늦었지만 필요한 것이다. 의장은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 91개도 주저없이 표결에 붙여야 한다. 야당은 당당히 표결에 임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한 대로 국회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그러나 여러 면에서 문제점도 보여주고 있다. 유가족이 국회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지 2개월, 여야의 특별법 합의가 나온 지는 한 달이 넘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답변으로 촉발된 7시간 문제도 2달이 넘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빨리 입장과 사정을 밝혔다면 혼란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다. 야당이 박영선 탈당 사태 등으로 혼란을 겪는 와중에 이런 입장이 나와 대통령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계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는 포용 소통형이 아니라 대결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많다. 그런데 올해 들어 연두 회견을 빼고는 회견이 없다. 대통령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하듯 이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일 게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승부 조작 제도적 근절책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고교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전 심판 승부 조작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모 대학 태권도 관련 학과 교수가 제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서울시 태권도협회 임원에게 청탁,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게 확인됐다. 당시 고교 3년생인 전무구는 5대1로 이기고 있다가 주심이 종료를 앞둔 50초 사이에 무려 7개의 경고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더구나 피해 학생은 인천 지역 학교를 다니다가 해당 주심의 편파 판정을 못 견뎌 서울로 전학까지 왔는데 심판도 서울로 옮겨오는 악영까지 이어졌다니 그 분노를 짐작할 만하다. 결국 인천의 한 태권도 관장인 피해 선수 아버지가 지난해 5월 편파 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상대 선수 아버지와 협회 전무, 기술심의의장, 심판위원장, 부위원장을 거쳐 주심에게 편파 판정을 청탁한 짬짬이의 어두운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태권도교에서 학연 지연을 통한 승부 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술이 나온 점이다. 이른바 협회가 주심에게 편파 판정을 주문할 때 오다라는 전문 용어를 쓸 정도로 승부 조작이 만연돼 있다고 한다. 승부 조작 사건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 전체에서 끊임없이 터지고 난다. 과거 유도 추성훈, 슈트트랙 안현수 등은 편파 판정 논란 속에 국적까지 포기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태권도계의 비리는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는 고질병이다. 태권도계는 승부 조작 외에 협회 내분, 선수 지원금 횡령, 입학 비리 등으로도 숱한 무리를 일으킨 바 있다. 태권도는 고도로 정련된 정신수련의 무예이자 한국인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세계 204개국에서 8천만 명이 즐기는 태권도 종주국임을 자랑해왔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노력으로 올림픽 특출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다. 페어플레이, 공정한 판정이 없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 태권도 정신이 죽은 태권도는 국기가 아니라 국치다. 문화체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비리 가담자 연구 추방 등 태권도계 쇄신 심판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정부는 체육계 승부 조작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근절책을 확실히 내놓기를 촉구한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박정식의 노래입니다. 멋진 인생.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천생연분 일세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나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더라 서로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맡으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나구나 아리아리아리 동동 스리스리스리 동동 아름다운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멋지게 살아보세 멋진 인생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밝힐 성화가 수도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13일 국내 대장정에 오른 성화는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안치됐다. 경기 고양을 거쳐 이날 오후 3시 30분 신촌역을 출발한 성화는 연세대 교차로에서 광화문 서울광장까지 4.5km를 이동했다. 서울 구간 마지막 봉송주자인 이모경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은 박선규 성화 봉송단장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화를 전달했고 박 시장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무대 성화로에서 하룻밤을 보낸 성화는 17일 강남 교부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 마침내 개최도시 인천에 들어선다. 인천 시내를 3일간 돈 뒤 대회 개막일인 19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도착, 대회 기간 평화의 빛을 밝힌다. 성화 봉송에서는 영화감독 이민용 씨가 첫 주자로 나섰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원봉사했던 중국인 입총힝도 봉송에 참여했다. 이어 산악인 허영호, 가수 신성우, 여성 격투기 선수 송가연, 이모경 감독 등이 뛰었다. 17일에는 개그맨 김준호 씨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성화를 나른다. 성화 봉송은 지난달 13일부터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 등 바닷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70개 시군구 5,7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숨가쁜 여정을 이어왔다. 한편 양궁 오진혁과 펜싱 남현희가 19일 대회 개막 개회식에서 대표 선서를 할 남녀 선수로 이날 선정됐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북한 선수단 본진이 고려항공편으로 인천에 도착해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해 직항로를 거쳐 들어온 북한 선수단 본진은 체육상을 맡은 김영훈 북한올림픽위원장과 손강호 부위원장, 김병식 선수단장, 역도와 사격, 체조 등의 선수단 등 87명으로 이뤄졌다. 닷새 전 일진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흰색 상의와 파란색 하의 정장 차림의 북한 선수단은 환영객들에게 간간히 손을 흔들어 보이며 답례하기도 했다. 이날 입국장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당 명의의 플래카드를 든 수십 명이 나와 북측 선수단을 환영했다. 이들은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통일합시다 또는 환영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북한 선수단 본진은 일진 입국대와 마찬가지로 미리 대기한 버스에 나눠 타고 인천 구월동의 선수촌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북한 선수단은 19일 33명, 22일 41명, 28일 7명이 추가로 들어온다. 북한 선수촌 입촌식은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축구와 수영, 양궁, 육상, 복싱, 체조,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의 선수 150명을 출전시킨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9개로 메달 순위 9위에 오른 북한은 2006 도하, 2010 광저우 대회에서 톱10 진입에 실패했고 이번 대회에서 12년 만에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북한 김용훈 체육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 체육상은 남한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반구로 북한 체육 부분의 최고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체육상에 오른 뒤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자리로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누구를 만날지 주목된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김 체육상의 일정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싫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물음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 님은 아시려나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단일 규모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단독 입찰이 예상됐던 KF-X 사업이 2파전 구도로 바뀌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불가피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6일 경쟁 입찰인 만큼 KF-X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KF-X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군수용 500MD 헬기와 F-5 전투기를 제작한 경험 등 이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상당한 기술력과 인력 등 사업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처럼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KF-X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 KF-X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지난 7월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점도 이번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F-X 사업의 성공 여부는 해외 업체와의 기술 이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한항공이 어떤 업체와 파트너 계약을 맺을지도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동안 KF-X 사업에 공을 들여온 KAI 측은 출혈 경쟁이 우려되고 시장 질서만 흐트리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AI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소형 민수 무장 헬기 사업 입찰 때도 사업 금액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써내 잡음을 빚은 바 있다면서 이는 부도덕한 행위로 이번 입찰에서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K4와 K5를 대체하기 위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기간 10년 6개월에 총 사업비와 양산 비용을 합해 20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투입된다. 사업 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공군의 전력 공백 우려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24일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발 기본 기획을 심의 승인한 뒤 이달 말까지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11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업체와의 개발 계약을 체결,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수는 지난 7월 논란 끝에 쌍발 엔진으로 결정됐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에 운영성과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최근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막상 총 15조 원에 이르는 자산과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린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고 부실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533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인사,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상황 등을 규정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임하는 반드시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해마다 6월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안행부 장관이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하고 계약 업무 처리도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지자체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기관이란 지자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로 경기 킨텍스나 부산 백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출연기관이란 의료원, 문화재단, 공공도서관 등 공익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출자 출연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인사비리와 부실 경영, 회계 부정, 무분별한 설립 등 각종 비판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6.5%씩 늘었고 올해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치열한 요우커 마케팅의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요우커 군단이 있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6.5%씩 늘었고 올해 최초로 1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홍콩, 마카오 등에 이어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 한국은 이에 따라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고 증시 화랑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삼성증권은 이날 요우커의 진짜 빅뱅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분석을 내놨다. 전종규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현재 해외여행 붐이 본격화되는 국민소득 3천에서 10,000달러 구간의 중간 정도에 들어서 있다며 10,000달러 소득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여행객 규모가 최대 80%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수준 향상, 한 자녀 정책이 가져오는 소황제 세대의 출현, 해외 소비에 관대한 정책 등도 요우커 증가를 확신하는 이유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요우커 성장의 수혜는 한국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중국 해외 여행객의 40%가 몰리는 홍콩이 최근 주민 반발을 의식해 요우커 유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경우 중국과 감정 싸움이 격해져 열도로 향하는 요우커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대신 신한류와 같은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탁월한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과거보다 한국을 찾는 요우커가 크게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대로 국내 중국인 관광객 유입 붐은 1996년에서 2000년, 2008년에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크게 일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4년간 지속될 이른바 3차 붐 기간에는 관광객 규모가 더욱 급성장해 2018년부터는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수가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삼성증권은 내다봤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김연우의 사랑이라는 흔한 말 전해드리면서 9월 17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헤어짐이 내게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다 내
기억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난 지우면 되니 잠시만